특히 경계가 매우 뚜렷하고 진한 경우, 노출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생후 1, 2개월부터 약 2세 정도까지가 치료의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피부가 얇아서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아이의 미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재병입니다. 여러분들 아기 팔이나 다리, 얼굴에 푸른 반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아기 엉덩이가 아닌 곳에 몽고 반점이 있지? 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소성 몽고 반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몽고 반점이니까 크면 없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다른 부위에 생기는 몽고 반점은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신생아가 90% 이상 가지고 태어나는 몽고 반점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주의해야 할 이소성 몽고 반점의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몽고반점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크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일반 몽고 반점은 커가면서 서서히 흐려지고 저절로 없어집니다. 엉덩이나 등 아래쪽에 있는 건 대부분 4에서 5세, 늦어도 한 10살 때까지는 자연히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소성 몽고 반점은 조금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소성이라는 말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소성 몽고 반점은 엉덩이나 등 아래쪽이 아닌 팔, 다리, 어깨, 얼굴, 목 같은 곳에 생기는 몽고 반점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태아가 발달을 할 때 신경 능선이라는 구조에서 멜라닌 세포가 분할을 하여 피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멜라닌 세포의 일부가 적절한 위치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서 정체를 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이소성 몽고 반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체로 이런 특성들이 있으면 잘 안 없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소성 몽고 반점의 경우 특히 손등, 손목, 발목, 종아리 등에 있는 경우에는 잘 안 없어집니다. 둘째로는 경계가 매우 뚜렷하고 마치 섬처럼 딱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뿌옇게 퍼진 게 아니라 선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잘 안 없어지고요. 세 번째로 색소가 매우 짙고 진한 경우, 옅은 파란색이 아니라 진한 청색이나 검푸른색이면 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경계가 매우 뚜렷하고 색소가 매우 짙은 경우에는 비록 이소성 몽고 반점이 아니고 엉덩이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실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소성 몽고 반점으로 치료받고 있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한참 민감한 나이여서 팔뚝에 있는 몽고 반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뒤늦게 치료를 하러 온 케이스였습니다. 친구들이 멍이 들었냐고 계속 물어봐서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릴 때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기 피부는 성인 피부보다는 훨씬 얇습니다. 특히 각질층을 비롯한 표피의 두께가 많이 얇은데요. 이렇게 피부가 얇다 보니 레이저가 진피층 깊숙한 멜라닌 색소까지도 훨씬 쉽게 도달을 할 수 있죠. 생각보다 저희가 사용하는 레이저들의 투과 깊이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직 피부 깊숙이 색소들이 자리 잡기 전 치료를 하면 조금이라도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변이 작기 때문에 한번 치료할 때 드는 시간이나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커지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이소성 몽고 반점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크기가 커지게 되면 더 많은 레이저 샷 수를 조사해야 되고 그만큼 치료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저의 치료 권장 시기는 생후 약 2에서 3개월 이후부터입니다. 체온 조절이 잘 되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치료가 가능하고 그때부터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 근처에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부수적 요인들도 고려를 해서 치료 시기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시죠? 저도 부모 입장이라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치료에 주로 1064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는 엔디아그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 레이저 모두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피부에 큰 손상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레이저입니다. 엔디아그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피코라는 건 1조분의 1초, 굉장히 짧은 시간을 뜻하는데요. 피코세컨드 레이저는 레이저의 조사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 시간이 짧으면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색소 덩어리 주변으로 열 전도가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피코 레이저는 열 손상이 적어서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좀 더 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더 좋은 레이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열에 의한 색소 조직의 파괴 또한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레이저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통증도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저는 항상 첫 번째 시술을 할 때 보호자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셔서 레이저를 조금씩 쏴드리는데요. 어른들 기준으로 비유를 하자면 고무줄로 톡 튕기는 정도의 따가움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느낌조차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 많이들 우는 게 사실이지만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만큼 아프거나 불편한 시술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출력과 저출력 치료의 차이는 뭔가요? 사실 고출력과 저출력이라는 것에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나눠본다면 고출력 치료는 한 번에 강하게 해서 효과가 더 크고 대신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좀 더 심하고 표피 손상과 함께 다소간의 출혈이나 딱지도 동반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간혹 물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저출력 치료는 세포에 큰 손상이 없는 정도, 즉 물집이나 출혈, 딱지 등이 생기지 않는 정도로 약하게 대신 횟수를 늘려서 여러 번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주로 이렇게 저출력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천천히, 안전하게, 확실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이나 성인들은 마취연고 없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후 1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서는 치료를 할 때 마취연고를 바르고 치료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소성 몽고반점이 체표 면적의 10% 이상을 침범하진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마취연고를 도포할 수 있고 혹시 너무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2번으로 나누어서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방문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병변의 위치, 피부의 두께, 색소의 진한 정도, 그리고 정말 이소성 몽고반점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고 치료가 필요한지, 만일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 보호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료 자체는 간단한 편인데요. 마취 연고를 30분 정도 도포하고 레이저 조사는 일반적으로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주 내원할 수만 있다면 저출력으로 여러 번 나눠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소성 몽고반점이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병변의 위치나 진한 정도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하고요.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 생후 몇 개월부터 가능한가? 생후 1, 2개월만 돼도 사실 레이저는 할 수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는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몇 번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꼭 물어보시는데요. 저출력으로 치료를 하면 굉장히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진하지 않은 경우에도 20에서 30회 정도, 정말 진한 경우에는 40에서 50회 이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짧은 치료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시작 전에 보호자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기가 울면 어떡하냐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심하게 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사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를 하려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잠깐 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총 치료 시간이 약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부작용도 가끔씩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치료 부작용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약간의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고 이건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목욕이나 일상적인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술한 당일날부터도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술 부위에 물집이 생기거나 평상시와 뭔가 다른 반응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는 게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뽑자면 병원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매우 여러 번, 그리고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먼 곳까지 찾아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30분 내로 다닐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소성 몽고반점은 일반 몽고반점과 달리 저절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경계가 매우 뚜렷하고 진한 경우, 노출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생후 1, 2개월부터 약 2세 정도까지가 치료의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피부가 얇아서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아이의 미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성 몽고반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상담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